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 조금씩 떨고 있었지. 웬일인지 이상했어. 롯데, 아남, 청보식품 등의 CF 모델로 활약하던 상큼 발랄한 외모의 소유자였던 정소희.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웅석 프로덕션에 픽업되어 가수 트레이닝을 시작했다고 해. 가슴으로 그 사람을 만났다네. 어색한 시간이 잠시 흐른 뒤에 1985년 일종의 가수 오디션이라 할 수 있는 웅석 신인 가수 모집을 통해 남녀 당선자가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 남자 당선자는 강석호, 여자 당선자는 고은이였고, 강석호가 곡을 쓰고 고은이가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공동 앨범을 발매했었어. 만남이란 아주 작은 일 다리 잘안했어. 우린 만났지. 좋으면서 순진도 해봤지만 내 마음이 어느새 꽃핀 내게. 물론 공동 앨범이기에 이 앨범에는 강석호가 부른 곡도 2트랙 실려 있었는데, 짱아야라는 곡은 꽤나 인기가 있었다고 해. 못다 이룬 꿈이 슬퍼 빨갛게 물들이고 두고온 그리워 허공향에 치솟으며 빙빙 매물들인다. 강석호는 뛰어난 작곡 실력으로 업계 관계자들에게 주목받으며 대학생 싱어송라이터로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작곡한 곡으로는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심장마비로 짧은 생을 마감했던 박길라의 데뷔곡 나무와 새가 있었어. 모습은 이렇게 여위어만 가고 있어요. 웅석 프로덕션에서는 정소희의 데뷔 앨범을 위해 싱어송라이터로서 주가를 올리고 있던 강석호를 작곡가로, 작사의 신 이건우를 작사가로 영입하여 앨범을 준비했고, 드디어 대망의 1집 앨범 870 사운드가 1987년 1월에 발매가 되었지. 거울 앞에 앉아서 원을 그리면 그 사람은 저만치 내게 달려오네. 당시는 타이틀곡이 아닌 수록곡쯤이야 재활용에 사활용은 기본이었던 시대였는데, 정소희의 데뷔 앨범은 사실 웅석 신인 가수 당선자 앨범에서 강석호가 작곡하고 고은이가 불렀던 곡을 대부분 재수록한 앨범이기도 했었어. 그 사람을 만났다네. 어색한 시간이 잠시 흐른 뒤에 물 건너에는 마돈나가 3집을 내며 빌보드 차트를 씹어먹고 있었는데, 정소희의 초창기 스타일링은 마돈나를 벤치마킹하기도 했고, 소속사에서는 비주얼 못지않게 가창력도 준수했던 그녀를 한국의 마돈나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Cause you made me feel. Yeah, you made me feel. I've nothing to hide. Like a virgin. 당시 유행했던 미스코리아 파마 머리를 하고 등장한 정소희. 음반사는 그녀의 발랄한 이미지에 걸맞는 어느 날 갑자기를 타이틀로 정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 그대가 나에게 던진 한마디는 사랑하기에 이별이라는 일방적인 말이었어. 키가 157cm이지만 비율이 좋아서 그런지 더 크게 보였던 그녀는 신인답지 않은 아우라를 과시하며 인지도를 높여가기 시작했고, 그녀가 데뷔하기 1년 전인 1986년에 1집 앨범을 발표한 김한선의 대항마로 여겨지기도 했었다고 해. 못 잊을 사람. 아름답던 시간. 정소희가 1집 앨범을 발표한 1987년은 이지연이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이승미가 굿바이 내 사랑으로 데뷔한 해였는데, 그들은 함께 콜라보 무대를 가지기도 했었어. 해도 잡는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소근대는 너와 나를 흉보는가 봐. 그렇게 정소희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며 인지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이었는데,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 우리의 갈등은 자꾸만 커져갔지요. 나 혼자면 어때요? 나지거리
이정재 싱어송라이터 장덕은 1986년에 님 떠난으로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이 곡이 실려있는 장덕 4집의 수록곡의 제목이 바로 정소희의 곡과 같은 어느 날 갑자기였던 거야. 지금껏 나는 어디서 헤매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봐도 1986년 6월에 나온 장덕의 어느 날 갑자기는 뒤늦게 팬들의 반응을 얻은 탓에 소위 역주행을 했고 1987년 1월에 데뷔 앨범을 낸 정소희와 활동 기간이 겹쳐버리게 되었다고 해. 그 모두가 괴롭고 슬픈 얘기인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현실을 발견했을 때 노래 제목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정소희의 스텝은 꼬여버렸고 대선배였던 장덕과 동시기에 동명 이곡으로 경쟁하는 바람에 라디오 리퀘스트에서도 음반 판매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었기에 정소희의 매니저는 장덕의 매니저를 찾아가 어느 날 갑자기로 활동을 자제해 줄 수 있냐는 요청까지 했었다고 해.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 조금씩 떨고 있었지 웬일인지 이상했어. 물론 정소희 매니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했고 특히 나이트 쪽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해. 어색한 시간이 잠시 흐른 뒤에 그대가 나에게 던진 한마디는 하지만 음반사인 아세아 레코드 입장에서 1집 앨범의 성적은 영 탐탁치 않았기에 결국 새로운 작곡가가 영입되었는데 그는 바로 1980년에 개은숙을 스타로 만든 전설의 작곡가 김현우였어. 그대와 같이 느껴보는 행복한 기분 지난 일은 생각나고 춤을 추어요. 그래서인지 그녀의 2집에는 개은숙의 노래하며 춤추며와 기다리는 여심도 리메이크되어 수록되어 있었지. 시들은 톱니처럼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하겠지. 작곡가가 바뀌니 그녀의 스타일도 확 바뀌었는데 1집 이후 딱 1년 만인 1988년 1월에 발매된 2집 앨범 88 올림픽 사운드에서 그녀는 기존의 발랄 노선을 버리고 성숙한 여인 컨셉으로 노선을 갈아탔었다고 해. 신나는 음악 속에 사랑은 피어나고 흥겨운 리듬 속에 마음도 불타오네. 하지만 그녀의 변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갑작스런 컨셉 변화로 그녀의 최대 장점인 상큼한 비주얼이 묻혀버렸기 때문이었어. 헤어지긴 너무나 아쉬워. 이대로 떠나기는 싫어요. 제발 제발 그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음반사에서는 조용히 묻힌 이 곡이 못내 아쉬웠는지 2년 뒤에 나온 유현주의 앨범에 이 곡을 재수록하기도 했었지. 헤어지긴 너무나 아쉬워. 이대로 떠나기는 싫어요. 제발 제발 그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2집 앨범의 실패로 슬럼프에 빠져 몇 년간 공백 기간을 가진 정소희는 소속사를 옮기고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트롯 가수로 변신하기 위한 트레이닝에 돌입했다고 해. 즐거운 날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친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3집 앨범은 당시 일본에서 활동 중이던 기로균이 전곡을 작곡했기에 음반사에서는 향후 일본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앨범을 준비했고 드디어 2집 이후 약 3년 반 만에 트롯으로 업종 변경을 한 정소희의 3집 앨범이 발매되었지. 짤막한 편지 한 장 적어놓고 말없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새 앨범에 대한 반응은 냉랭했고 2집에 이어 소속사의 음악 장르까지 바꿔서 앨범을 낸 3집까지 실패하자 그녀는 시리에 빠졌다고 해. 슬프다 울지 말아요. 날 원망하지
후에 동명이인의 가수 정소희가 사랑했던 여인화로 활동하면서 국내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2, 3집의 부진으로 연거푸 실패를 맛본 그녀는 결국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고 후에 이민을 가게 되면서 더 이상 국내 연예계에서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해. 전화를 통해